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이런 전화 많이 받거든요. 내 가까운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야,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런 질문들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거는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런 질문들을 자주 받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떨 때 좀 위로받는다고 느끼지? 어떻게 진료가 이렇게 진행됐을 때 환자분들이 편안해 하시고 회복되는 느낌을 받으실까? 그래서 오늘은 힘든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마주보고서 대화를 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대화하는 이제 장면들을 상상을 하실 텐데, 위로와 공감 측면에서 보자면은 바닷가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힘든 내 친구가 앉아 있고 그 친구 옆에 제가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바라보는 저 바닷가를 저도 똑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의 시선과 함께 이렇게 동화되어서 그 친구가 하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일단 좀 상상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not knowing stance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섣불리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안다, 이해한다 라고 자신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 진짜 잘 모르겠지만 저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라면 어떤 마음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궁금해하면서 들어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이해가 잘 가는 부분들도 생길 거예요. 이해가 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좀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공감의 표현은 언어적이 될 수도 있고 비언어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충분한 공감의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한 소리를 내는 것도 공감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정말 그랬구나. 너 정말 그 당시 정말 힘들었겠다. 야, 진짜 내 마음이 다 아프다 야.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말로써 표현해주는 공감도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열심히 궁금해하면서 듣고는 있지만 100%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는 척 한다면 선의의 거짓말일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상대방이 금방 알아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가 안 된다고 솔직하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네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솔직히 정말 잘 이해가 됐거든.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러이러이런 얘기들은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겠어? 그때 상황이 어땠어?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되물어 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의 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표현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을 받다 보면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 맞아.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지?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떤 상태였지? 어떤 생각들을 했었더라? 어떤 감정을 내가 느꼈었지? 그런 이제 생각들을 돌이켜보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그 상황을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고, 자세한 설명을 듣다 보면 아까는 이해 안 갔는데 네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보니까 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마음 상태가 그랬구나 라고 이제 분명하게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다다를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누구나 마음의 상태가 어려울 때, 그리고 현실적인 큰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괜찮은 것인가, 분명한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품고 스스로 되묻게 되고 자기 확신이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리지 않다, 너 정말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 라고 확인시켜주는 방법,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나였더라도 너와 같은 상황이었더라면 똑같이 느꼈을 거야, 아마 비슷하게 반응했을 거야 라는 식의 그 사람의 감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반응 또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기술적인 것보다는 가장 근본적으로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환자분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제 사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런데, 결국 진심은 공기로라도 다 표현이 되고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라고 하면 진심으로 공감하고 들어줄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되는지, 내가 여유가 있는지도 체크해 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어떨 때는 내가 사는 게 바쁘고 내 문제
문제로 마음이 꽉 차 있어가지고 누군가 얘기가 좀처럼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섣불리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들면은 오히려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진심을 담아서 잘 귀 기울여 듣는다면 위로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